이곳이 기암절벽과 사찰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숨은 포인트로 가는 마지막 길인데요. 정말 길 같지 않은 곳에 간신히 로프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잡고 도저히 갈 수 없어 잠시 끄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상북도 구미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려 해발 976m에 자리한 절벽 암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암자로 가는 길은 경사가 많고 땅이 얼어 있어 예상보다 험난하였으나 귀암 개석들이 질비하여 암자로 가는 내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암자는 어마어마한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특히 사찰 바로 뒤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는 건물을 덮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심어주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절경은 절벽 위에 홀로 서 있는 범종각이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곳에 건물을 세우고 다리로 연결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양의 전기를 받은 명산으로도 알려져 있는 오늘의 산과 암자,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구미에 도착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의 암자는 해발 976m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로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가고 산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제2, 제3 주차장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1 주차장이 산 입구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안내원분이 계셨는데요. 주차장은 시간당 받는 것은 아니고 하루를 주차하는데 1,500원이었습니다. 선불 계산이라 미리 계산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가 제1 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저는 12시가 지나서 그나마 자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평일이라도 산행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 오전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하기 전 간단하게 차에서 유부초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유부초밥을 먹고 생수 500ml 2개와 과자 몇 개를 챙겨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는 역시나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언제 또 화장실을 만날지 모르니 화장실 갔다가 가겠습니다. 정면에 산행의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해발 976m,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입구에 도립공원 안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갈 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위치 탐방 안내소고요. 저희는 돌탑, 해운사를 지나 도선꿀이 정상으로 가는 루트에서 조금 빠져 있는데 도선꿀도 유명한 곳이니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해폭포 할딱고개를 지나 정상과 약사암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오산이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인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약사암을 짓는 사진 포인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드론샷이 아니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포인트로 가는 길이 찾기가 조금 어렵고 험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길인지 제가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탐방 안내소를 지나게 되면 이렇게 돌길이 나오게 됩니다. 초입이라 그런지 길이 굉장히 잘 닦여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는 거북이 모양을 한 음수대가 있었습니다. 다가서면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겨울철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물을 개별적으로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초입에는 이렇게 돌길과 왼쪽에는 따로 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바닥을 보니 고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산하는데 무릎 충격을 완화하려고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서 100m 정도 올라오면 금오산 케이블카 매표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아까 초입에서 봤던 화장실보다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 이용하실 분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금액만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왕복은 11,000원, 편도는 6,000원이라고 합니다. 정상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있는 해운사까지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 매표소에서 샛길로 빠져 다시 정상 루트로 돌아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나무데크가 설치되어 좀 더 올라가기 편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에 등반을 시작해서 현재 시간 1시 12분인데요. 첫 번째 목적지인 돌탑에 도착을 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돌탑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요. 옆으로 가보니 비슷한 규모의 돌탑들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1999년 12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샘솟기를 기원하면서 21세기를 맞아 금오산에 오르는 길목에 돌탑 21기를 세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탑의 총 개수가 21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구역에 돌탑 21개가 있는 것 같진 않았고요. 올라가다 보니 군데군데 돌탑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큰 바위에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한자로 되어 있었던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가게 되면 나무데크가 끝나고 흙길이 나오게 됩니다. 12월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높아서인지 산행을 하기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금오산성인데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옆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 한번 가보았는데요. 입구를 딱히 막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 휴식을 취하기 좋아 보였는데요. 산행을 시작한 지 이제 25분이라 쉬지 않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보통 산성은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기에 여기도 있나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히 보니 나뭇잎이 쌓인 것을 보아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조금 늦게 출발해서인지 내려가시는 분들은 많았으나 올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0분 운동기구 뒤로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알고 보니 저곳이 케이블카가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케이블카가 높이 올라가진 않았는데요. 도보 30분 정도의 거리라면 저는 그냥 걸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걷기 불편하시거나 싫으신 분들은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게 좋은 옵션이지 않을까 합니다. 케이블카 타는 곳 옆으로 해운사가 있었는데요. 잠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사찰이었는데요. 그래도 위에 보이는 대웅전의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단청에 칠도 잘 되어 있었고 문도 황금색이다 보니 색감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는 아마 방문객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원래 루트로 돌아가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오게 되는데요. 왼쪽은 정상이고 오른쪽은 도선굴로 가는 길입니다. 도선굴이 멀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200m 정도라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매우 미끄럽고 위험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는데요. 살짝 긴장되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길이 어떤지 보여드리기 위해 빠른 배속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이 정말 좁았는데요. 이처럼 사람을 만나면 두 명이 지나갈 수가 없어 한 명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난간 바깥쪽은 청길 낭떠러지라 살짝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철제 난간이라 풀어지진 않을 것 같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선굴은 자연동굴이고 도선대사가 돌을 깨우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더 있는 것 같아 가보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막혀 있었습니다. 이곳이 금오산의 포토스팟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난간이 생각보다 튼튼한지라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선굴을 내려오시게 되면 대해폭포가 옆에 있는데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폭포는 약 400m 지점에 높이 28m의 폭포인데요. 겨울이라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폭포가 시원하게 떨어지는 맛은 없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폭포를 뒤로하고 계속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안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1번 코스로 가고 있는데요. 관리소에서 대폭포 현재 위치까지 약 40분 1.9km를 왔습니다. 정상까지는 약 2.1km 1시간 20분이 남았습니다. 대폭포부터는 이런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단에 따라 약 10분 정도 올라가시게 되면 할딱고개를 만나게 되는데요. 할딱고개란 말 그대로 금오산 등반 코스 중 가장 숨이 찬 지점이라고 합니다. 산행을 하는데 숨이 차다는 말은 그만큼 높다는 말인데요. 경치를 보니 왜 할딱고개라고 불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까지 올라오니 멀리 있는 구미 시내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올라오며 이곳저곳 둘러보며 시간을 좀 더 보냈던지라 저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갔습니다. 할딱고개 넘어서부터는 흙길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할딱고개부터 약 3-40분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얼음이 얼어있고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를 더 올라오니 정상 약사암까지 약 0.8km가 남았다는 안내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얼음이 군데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바닥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차라리 눈이 녹지 않은 부분을 밟는 것이 더욱 안전해 보였는데요. 사람이 주로 다니는 길 바로 옆이 낭떠러지라 조금만 미끄러지게 된다면 한참을 굴러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얼음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지 약 10분여
드디어 햇볕이 잘 드는 곳인지 얼음이 녹은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정상까지 약 0.3km, 드디어 마지막 구간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 것 같으니 꽉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드디어 정상 편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몇 걸음 더 내디지니 언덕 너머로 약삼 입구가 보이는데요. 좌측으로 가면 약삼이고 우측으로 가면 정상입니다. 저희는 정상을 먼저 보고 약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목적지는 금오산 정상이 아닌데요. 바로 기암절벽 밑에 만들어졌다는 약삼입니다. 보통은 약삼을 보기 위해 조금 전 보여드렸던 입구로 가시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약삼을 바라볼까 합니다. 바로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정상에서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쌍거북이 돌탑이라는 곳을 찾아가면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돌탑을 찾아가는 길이 조금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돌탑을 찾는 것을 한번 실패하고 블로그에서 다시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철조망을 끼고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철조망을 찾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철조망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길을 찾기도 어렵고 군데군데 위험한 구간도 존재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는 길을 10배속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기암절벽과 사찰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숨은 포인트로 가는 마지막 길인데요. 정말 길 같지 않은 곳에 간신히 로프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카메라를 잡고 도저히 갈 수 없어 잠시 끄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잡고 아슬아슬하게 건너왔는데요. 왜 이곳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숨은 포인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너를 돌고 나니 더 어려운 구간이 나타났는데요. 여기는 바닥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훨씬 더 미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로프도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끝나다 보니 잡고 갈 것이 없었습니다. 거의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했는데요. 왼쪽 낭떠러지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굴러 떨어지면 바로 하늘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울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코스는 아닐 것 같았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겨울에 방문할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관계자분들이 보실 일은 없겠지만 로프나 난간의 보강이 조금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서 있는 동안에도 미끄러지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었는데요. 경치 하나만큼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절벽과 약사암입니다. 왔던 길에 돌아서 약사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오산 약사암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왜 사람들이 금오산 하면 약사암이라고 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절벽이 어떻게 저런 사찰을 지었나 정말 신기했는데요. 웅장하면서도 고요하고 아찔하면서도 포근한 분위기의 신비로운 사찰이었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다만 도시 근교에 있는 유명한 산이라고 오르기 쉬운 곳만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후 1시에 등반을 시작하여 5시 반경 딱 어둡기 직전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